안녕하십니까. 오비탈에 대해 설명드릴 권순신 강윤서입니다. 저희는 총 5가지 챕터로 설명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불확정성 원리로 오비탈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오비탈이란, 세 번째는 오비탈과 양자수, 네 번째는 SPD 오비탈, 마지막으로 오비탈의 에너지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에서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하고 있으며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27년 독일의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함을 증명했죠. 결국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보어의 이론은 이 원리에 위배되어진 것입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어떤 운동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단지 공간상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이란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인 오빗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존재 확률은 핵의 중심에서 가장 크고 핵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그러나 확률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자의 경계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고 원자의 크기도 정확하게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전자 존재 확률이 90%인 공간을 나타내는 경계면 그림을 오비탈로 보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비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와 모양, 그리고 방향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의 전자 껍질을 나타냅니다. 주양자수는 1, 2, 3 등의 정수값을 가질 수 있고 그 값이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지고 전자는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죠. 즉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양자수는 방위양자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비탈의 3차원적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가 n인 오비탈은 부양자수 l을 0부터 n-1까지 가질 수 있고 총 n종류의 서로 다른 모양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는 핵 주위의 전자 구름이 공간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 ml은 -l부터 l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부양자수가 l인 오비탈은 2l 플러스 1개의 서로 다른 공간 배치를 갖습니다. 공간상 방향이 다른 오비탈들은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지만 강한 전기장 혹은 자기장이 존재하게 되면 방향에 따라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릴 주, 부,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모양, 공간에서의 방향을 결정해줍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양자수만으로는 소소 원자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자기장에서 회전하는 성질을 갖는데 이러한 성질을 전자 스핀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 같은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일지라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스핀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었죠. 스핀 양자수는 n, l, ml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전자의 경우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집니다. 전자의 두 가지 스핀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하여 전자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오비탈의 등장 배경, 오비탈이란 무엇인가,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비탈과 입체 모양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SPD 오비탈입니다. 먼저 1s 오비탈입니다. s 오비탈입니다. s 오비탈은 구 모양으로 방향성이 없습니다. 1s 오비탈의 경우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지는데 이는 핵으로부터의 거리 r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따라서 방향에 관계없이 핵으로부터 갖는 거리이면 전자 발견 확률도 같습니다. 이렇듯 방향성이 없는 것은 s-오비탈의 공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오비탈입니다. R형 모양으로 주양자수 n은 2 이상에서만 존재합니다. 방향성이 있어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에 의해서도 전자의 존재 확률이 달라집니다. 3차원 공간의 각 축 방향에 따라
3개의 오비탈 px, py, pz가 존재하는데 이들 오비탈은 에너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d 오비탈입니다. d 오비탈은 n은 3 이상의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5가지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오비탈의 출발에서부터 마지막만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은 오비탈의 에너지입니다. 수소 환자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 n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준위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다른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 n뿐만 아니라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우측 그림과 같게 됩니다. 전자 배치의 원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이 있습니다. 싸움 원리부터 설명드리자면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 순서대로 전자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이어야 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훈트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쌍을 이루지 않은 홀 전자 수가 많은 전자 배치가 더 안정하다라는 규칙입니다. 훈트 규칙을 어길 경우 들뜬 상태가 되죠.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훈트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 또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로 전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비탈에 대한 웬만한 설명은 모두 드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신 강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